며칠 전 서울 5구제곱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마침내 10월 15일 또 부동산 규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직 기회가 있긴 합니다. 몇 해 전 재개발을 언급했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요. 재개발은 아직 수도권 역세권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서울 기름뉴타운과 GTX-C 금정 역세권이 말입니다. 기름뉴타운은 8세제곱이 12억을 넘었고 신축은 15억에 가까워졌습니다. 금정역 인근 신축 아파트들도 10억을 넘어섰는데요. 현재 규제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규제가 덜 들어간 경기도나 무주택자라면 성동구의 기름뉴타운 중에 새 아파트가 될 재개발 물건을 1.2억에 낙찰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빌라도 아니고 대지 지분이 높은 주택이나 건물이라면요. 2024 타경 119859의 2번 물건, 2024 타경 108355 물건입니다. 2023 타경 10742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한옥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 1968년 2월에 상현 승인이 났으니 현대적 한옥이겠네요. 차가 갈 수 없는 언덕 골목길이라 지지옥션에 나온 사진을 인용하였습니다. 감정가는 8억 347만원입니다만 1회 유찰되어 10월 23일 6억 4,278만원의 경매를 다시 시작합니다. 물건 명세서를 보면 임차 내역은 따로 없는데요. 직접 살고 있거나 재개발로 인해 공시를 둔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기름 5구역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물건인데요. 9월 4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45가구에 일반 분양 360가구, 임대 130가구입니다. 입지로는 우이신설선 정릉역과 4호선 기름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기름뉴타운과 인근 시축들은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와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있는데요. 둘 다 실거래가로 84제곱은 15억을 넘어섰으며 5구는 12억을 넘었습니다. 그 외에 10년이 넘은 기름뉴타운 아파트들도 8억에서 11억을 형성하고 있어 이 주택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 면적이 무려 155제곱미터 46.9평인데요. 입찰하기 전에 조합에 문의해서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고 평형 신청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분담금도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84제곱을 신청하였다면 아마 환급받거나 분담금을 거의 내도 되지 않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기름 5구역의 매물들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연립 대지지분 49.9제곱에 6.5억, 두 번째로 다가구 대지지분 175제곱미터에 15억, 세 번째 빌라의 대지지분 64.2제곱미터에 5.7억, 네 번째 단독주택의 대지지분 119제곱미터에 9억, 다섯 번째 단독주택의 대지지분 132제곱미터에 7.8억, 여섯 번째 단독주택의 대지지분 79제곱미터에 5.8억, 일곱 번째 다가구의 대지지분 63제곱미터에 5억입니다. 우리 물건이 단독 대지지분 155제곱미터에 감정가가 8억이니 유찰되지 않아도 이익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은 같은 구역 내서라도 토지의 입지에 따라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매물 중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등으로 가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지지분 대비 임차인이 없는 이 주택이라면 이미 가치가 높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매물은 철거 단계까지 세를 주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에어비앤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의 집은 에어비앤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K-팝 데모넌터스 효과로 외국인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 때 숙박업들의 폐업이 많아지며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옥의 역세권에 캐대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건물은 에어비앤비를 쓰기엔 너무나 훌륭하지 않을까요? 운영만 잘한다면 분담금이나 대출의 50% 정도는 철거 기간 이전에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여력이 된다면 바로 입찰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제가 지금 많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져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입찰을 한다면 입찰 보증금은 10%인 6,427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2024 타경 108355 물건인데요. 해당 물건은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글렌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0억 3,367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두 해 유찰되어 11월 18일 6억 6,155만원입니다. 이 물건은 금정역 3본 1동 2지구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인데요. 대지 지분은 190제곱미터로 약 57.5평입니다. 다가구라 꽤 지분이 많은데요. 현재 아실에서 시공사 선정이라 써져 있었지만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개발 이후 954세대 단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업 시행 인가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금정역을 중심으로 입주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0억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는 물론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제외한 호계동의 신축들은 금정역에 들어오는 GTX-C보다 평촌 학원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봐서는 해당 재개발 지역도 현재 10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후 GTX-C가 개통된다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해당 물건에 유의해야 되는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반적 건축물이고요. 두 번째로 임차인 13명에 대한 보증금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대출입니다. 이 물건은 옥상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세를 주고 있는데요. 보통 경매를 할 때 위반 건축물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번 물건은 재개발이 목적이다 보니 그 이야기는 조금 먼데요. 하지만 1년에 2번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으로 인해 철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차후에 관리 처분 단계 이후 2주 철거 단계에서 알아서 철거를 하게 해야 할지 이득을 한번 점검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건물에는 14명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된 바로는 14명 중 3명만 조사에 응하였고 3건 다 전세로 약 2억 1,5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가구를 매매할 때는 다가구 건물 가격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는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것이라 해당 11명에 대한 조사를 다해서 입찰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14세대가 모두 전세라면 1억씩만 잡아도 거의 14억인데 낙찰가 플러스 보증금이 16억인 다가구 가격보다 많게 되면 차후에 임차인을 내보낼 때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근린주택으로서의 문제인데요. 근린주택은 상가와 집이 합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상가와 집의 대출 구조가 달라 원하는 만큼 나올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봐야 하는 물건이므로 아마 한두 번은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 물건의 대지 지분을 생각하면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해당 재개발 구역의 물건들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8개의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빌라고 대지 지분은 39.67제곱미터 5억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고요. 대지 지분 42.46제곱에 6.4억입니다. 세 번째로도 빌라고요. 대지 지분 27.29제곱에 4.8억입니다. 다섯 번째로 빌라 대지 지분 49제곱미터는 4.5억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지 지분이 나와 있지 않은 빌라는 5억이고요. 일곱 번째로 이건 역시 대지 지분이 나와 있지 않은 빌라인데 4.3억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대지 지분이 8.7제곱미터인 빌라도 4.3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대지 지분 190제곱이 있는 다가구가 6.6억입니다. 그렇다면 40제곱이 안 되는 5억이나 42제곱 조금 넘는 6억짜리 빌라보다는 훨씬 이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라들은 대부분 5구를 받겠지만 이 물건은 8사 이상에 받으면서 환급을 받거나 1+1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서 말한 세 가지를 조사한다면 정말 잘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건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재개발과 상업용 건물입니다. 상업용 건물은 아직 많은 분들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재개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철저하고 매 발표 때마다 임팩트가 크게 하는 이번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줄어드는 수도권 안에서의 신축 공급을 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두 개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 84제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6.27 대책과 9.7 대책이 이어 10.15 대책에 맞서면서까지 이렇게 어렵게 재개발 물건을 매수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규제를 한다고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올라간 가격에서 많이 하락해야 마이너스 30에서 40%인 것을요. 5억에서 10억이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억에서 마이너스 30%가 되면 7억인데 그럼 5억보다 싸게 산 것이 될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게 드는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은 투자금도 많이 들고 대출 규제가 많거든요. 10.15 대책 이전에는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하면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10%와 잔금 대출을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입찰 보증금만큼의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나름의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 2구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10.15 대책이 나오므로 서울은 규제가 더 심해졌지만 아직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5일 대책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상가까지 규제를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오류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상업용과 재개발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10.15 대책에 대해서 분석을 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계속 규제가 된다면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경쟁자가 적으면서 더 싸게 준비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경매나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아무리 나온다 한들 공급이 없는 한 규제로 막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통해 단기 매매, 월세 등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고려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물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